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의 대외 관계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의 극복, 그래서 조선이 주변의 명나라, 일본 등과 어떤 외교 관계를 펼쳤고, 여진 등과는 어떤 관계를 펼쳤고, 큰 전쟁, 16세기 말 17세기 전반의 큰 두 개의 전쟁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명나라와의 관계는 중국의 명나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4대 관계, 큰 나라를 섬기는 4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이성계 오른팔 정도전이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아닌데. 색깔이 바뀌었다. 좀 헷갈리죠?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이 바람에 명나라 태조와 명태조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이 명나라 태조도 죽고, 그리고 정도전도 이방원에게 제거되고 하면서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된 태종부터는 친선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성계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좀 시비라고 해야 되나요? 정통성 시비. 이성계가 권문세족 이이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이렇게 명나라 조정에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고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계 변무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고쳐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성계에 대한 잘못된 소문,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성계를 괴롭히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억울한 입장인데, 뭐 예전에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자다 이런 누명이 씌워져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억울한 누명을 씌워놓고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은 뭐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괴롭혔던 뭐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는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외교를 펼치면서 친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대신에 이제 뭐 회사품을 받겠죠. 그리고 명나라 중심의 천하관, 조공, 책봉 질서, 명나라 황제를 중점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은 제국이 되는 그런 조공 책봉 질서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로 인정도 받고, 국제적 지위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실리도 추구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는 거죠. 연호는 황제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명나라가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실리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왕권을 이제 명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안정감을 찾고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회유, 달래기도 하고 토벌, 강경하게 때리기도 하는 이웃과 사귄다, 교린정책. 그래서 조선의 외교정책을, 대외정책을 기본적으로 4대, 명나라는 섬기고 나머지 나라와는 교류하는 4대 교린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대 교린정책을 펼쳤다. 귀화자에게는 관직과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국경에다는 무역소를 설치해서 제한적이지만 무역도 하고, 자꾸 쳐들어오고 약탈을 자행할 경우에는 토벌을 하는 강경책도 펼치고, 그리고 세종 때는 사군 육진을 설치하죠. 위치는 아시겠죠? 대충 그려보자면 사군 육진,
그래서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 지역을 좀 확정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최윤덕, 김종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삼남 지방의 주민들을 이사시키죠. 백성들을 이사시키는 3인 정책을 펼치고, 그러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을 달래줘야겠습니다. 그들의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해서 야인들의 공격을 막는 데도 이용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도 썼다. 활용했다. 일본과의 관계, 동네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일본의 전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대마도 도주에게 조선의 관직을 주면서 조선 정부는 대마도 도주하고 교류하는 거죠. 대마도 교주는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혼슈섬 본토에 있는 이제 지배자와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본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버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왕은 아니니까 걔가 이제 조선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식. 그래서 이렇게 주로 가져갔던 건 옷감이죠. 면포, 명주, 비단, 뭐 이렇게 주로 옷감 등을 많이 가져가고요. 그럼 특이한 건 대장경을 수입해 갔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렇게 개인적인 무역이 아니라 물건을 갖다 받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대장경을 굉장히 많이 탐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대장경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탐내는 대장경을 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향신료로 쓰는 후추 이런 거 많이 달라, 뭐 후추 씨앗을 구해달라라고 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구리, 황, 향료, 그리고 이렇게 옷감에 그 물을 들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향신료로도 쓰는 소목, 그리고 후추,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오면 조선 초에 고려 말에 최무선의 아들이었던 최무선이 화약무기 진포대첩 알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렇게 최해산이 뭐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었었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잠깐만, 이게 왜 이쪽으로 좀 살짝 예. 강화해서 격퇴를 하고 이종무장군을 시켜서 대마도, 왜구들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토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안 쳐들어올 테니까 교육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3개 항구를 열어줄 테니 삼포 여기서만 제한적으로 교류해라. 그 삼포는 부삼포, 제포, 연포. 부삼포는 지금의 동래, 제포는 지금의 진해, 마산, 그 다음에 연포는 지금의 울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때 개해약조, 이게 좀 개해년에 맺어진 약조, 그래서 개해약조를 맺고 제한무역을 실시합니다. 개해약조 때는 이렇게 오는 배를 50척으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쌀도 200석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한된 교역은 일본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겠죠. 일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밀거리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제 무역을 제한을 하는 거죠. 징벌적인 성격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좀 무역을 늘려달라 이러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죠.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 외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토산품과 그들의 토산품과 조선의 옷감, 문방구 이런 것들을 바꿨는데, 특히 많이 교역했던 나라가 유구는 지금의 어느 나라? 오키나와. 오늘은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